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신 시청자분을 위해서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을 좀 했습니다. 6월에 하게 되면은 상반기, 1년에 대한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즌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상당히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에서 과연 내가 정확하게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또 수익을 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수익을 보고 있지 않다면은 내 종목, 내 섹터가 다음번에 또 순환매로 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섹터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여기를 보고 계시는 차트의 모습은 다우존스의 연봉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왜 연봉 차트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해년마다 매년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위태위태하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계속해서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2000년대까지 정확하게 20년 동안 물론 이제 매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추세적으로 20년 동안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10년 정도 이 박스코인이죠. 2단으로 씌워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프라임 사태 2007년을 저점으로 해서 2008년부터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20년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년이면은 2027년, 2008년부터 보면은 2028년 여기까지 추세적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세 상승의 사이클은 이런 20년 주기 사이클, 경제 주기 사이클과 일치를 해주고 있고 1900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1990년대 흐름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 한 번은 신고가를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올해가 신고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현재 올해 아니면은 내년 분명히 신고가를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 주기 시장 변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20년 주기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절반 나눈 10년 주기를 한번 보시면은 10년 동안 1980년도에 10년 동안 상승, 1980년부터 89년까지 딱 10년간 89년부터 98년까지 10년 정도 박스권 조정이 좀 되어 왔고 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단으로 이제 10년 동안 올라왔던 그런 10년 주기 사이클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행보를 했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계속이 되면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해서 상승시려다가 무너지고 현재 코로나 사태를 둘러서 한번 크게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크게 올랐다. 변동성만 상당히 강하게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이 어떻게 보면은 2025년이 되고 올해가 지금 상반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5년 동안의 차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3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올봉 이제 코스피의 주기의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약 16개월 동안 올라갔죠. 근데 그 뒤로 기나긴 조정의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16개월 동안 상승해서 거의 바닥이 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 바닥이 있으면 기간 바닥이 있었는데 16개월 동안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 이게 이제 16개월 되기 1, 2개월 전에 반등에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 박스권, 바닥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가려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고점에서 보면은 이 정확하게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가격 바닥, 기간 바닥, 박스권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야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가능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문시 좀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방향성이죠. 미국 시장이 올라도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안 오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동성이 꺾이고 지금은 가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유동성이 아니죠. 경기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모멘텀들인데 이제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촉발된 시점, 원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 나스닥의 흐름들이 굉장히 팬데믹 이후로 좋아졌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년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점이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 지금도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고점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유동성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과연 2022년 10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멘텀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물론 좀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과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챗 GPT의 등장. 정확하게 보면은 2022년 11월 30일 날 챗 GPT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화두가 주어졌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챗 GPT 1, 2, 3, 4까지 지금 4, 5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고 인공지능이 각 산업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예전에는 4차 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두를 했습니다.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AI, 그러니까 AI 어떤 반도체, AI 어떤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가 모든 것을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의 화두도 집어삼키는 그런 매우 이제 강력한 부분들이 챗GPT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산업계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의 태동, 바로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온 디바이스는 부분을 말한 거죠. 온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제품, 부품 이쪽에 이제 AI가 침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반도체, 생활가정, 노트북, P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 환경까지 침투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한 랠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뭐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 실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계 침투가 1년이라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연말을 빼고 2023년, 2024년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년째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반인데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면은 3년째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파급력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고 나스닥보다 더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격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애플이 시총이 1위였습니다. 알다시피. 근데 이 전체 애플이 시총 2위로 내려서고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1위를 차지하느냐 의아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오픈 AI에 투자를 좀 했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AI와 연관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AI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를 주목을 하고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비디아는 시총 3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시총 3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시총이 약 3천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5배, 6배가 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연초 대비 현재 어떻게 보면 연초 대비 74%, 1년 전 대비 220%, 3년 대비 46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지금은 온통 화두가 CEO인 젠슨 왕의 말 한마디 이거에 따라서 업무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알다시피 AI 엔진을 만들 수 있는 AI 칩셋을 개발을 좀 하고 있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십 개를 완성을 좀 해 나가는 AI 거의 황제급의 칭호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의 어떤 시세, 또 미국의 시세 또는 상승의 흐름들이 꺾이냐 꺾이지 않는 걸 보려면은 엔비디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쪽의 대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화제의 주인공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고 계신 게 주봉 차트의 이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2022년 연말에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죠. 하반기에 상반기에 오르고 있고 하반기에는 행보를 해주다가 2024년부터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돼 있을 거.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3년 대시세가 나와줄 확률이 많다. 그리고 2025년까지도 이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말을 좀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레포트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2배에서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약간 너무 이제 오버한 어떤 흐름, 뭐 이렇게 따블이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요거는 뭐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장기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주도 섹터를 한번 현재 바라보면은 국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한번 순위를 보면은 예상은 하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선 상태에서 2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이제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이죠. 현대차가 4위, 삼성바이오로시스가 5위.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SK하이닉스의 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선전이 왜 이제 중요하느냐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는 현재 그 코스피의 2위 업종 SK하이닉스를 잠깐 지금 주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73,000원입니다. 73,000원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무려 몇 배가 올라갔나요? 73,000원, 7만 원 잡고 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굉장히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냥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반면에 탑 1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얼마가 진행이 되냐? 2023년부터입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는 5만 원대죠.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 더블도 못 갔죠. 8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꼬꾸라지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상승이 SK하이닉스는 3배가 올라갔고, 지금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정반대 현상이 보여지고 있죠. 이 원은 무엇이냐? 최근에 HBM 논쟁이 있었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3E, HBM 3E의 수율이 확보하지 못하고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아직까지는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는 꼬꾸라지고, SK하이닉스는 HBM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면서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죠. 물론 전체 이제 반도체 기술은 삼성전자가 앞서 있지만은 HBM이라는 데서는 좀 게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HBM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나 이런 것에 명암을 가르는
그런 부분인데 HBM은 우리가 알다시피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현재 GPU가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GPU하고 D램하고 호환 이런 부분들의 호환이 되게끔 하는데 GPU가 병렬 처리가 되면서 CPU를 압도하면서 AI 반도체의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GPU 그래픽 카드에서 출발하는 부분에서 제일의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CPU 하면 뭐 인텔이나 이런 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CPU, GPU,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이 세 개의 추구를 가지고 있죠. CPU 시대에서 GPU 시대로 왜냐하면 병렬 연산을 좀 해야 되니까 AI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유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반도체 기술은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HBM의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기술 이게 납품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 외에도 지금 한미 반도체라는 현재 회사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는 지금 2년 전에 10,000원짜리가 17만 원이 됐기 때문에 거의 20배가 났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죠. 무슨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궁금하시죠?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비호홀, 구멍을 뚫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플립칩, 본더, 이렇게 압착 본더 붙이는 이런 장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결국은 뭐냐? AI 반도체, HBM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만큼 AI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한미 반도체를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늦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가 상승 탄력은 많이 떨어지고 또 갈 때 가더라도 많이 좀 조정 보이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 효과를 노리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AI 밸류 체인의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일 하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는 GPU,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메모리 이 두 개가 하나의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또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고 있는 AMD 이 부분들이 좀 있죠.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마이크론도 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축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각기 많은 업체, 구글이나 뭐 이런 업체, 인텔이나 많이 이제 도전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GPU하고 메모리는 모든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AI 밸류체인의 상단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상위 좀 상단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반도체의 순환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각 산업계에 침투를 하고 있고 뭐 전기차에도 침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공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은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좀 있죠. 알테리움 바이오도 있고 HLB 바이오도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에 해당이 되고 2차 전지도 강하죠. 근데 6위, 리노공업, HP, SP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또 AI 쪽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순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이 있는 업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시대 4차 산업이라 하지 않고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AI 시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파생되는 산업, 주도주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AI부터 시작해서 AI로 시세가 끝날 확률이 많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시장의 이제 거대한 흐름들을 이제 제시를 좀 했고요. 또 실제 다음 시간 지금부터 알아볼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공략을 했던 탑픽주에 대해서 어떤 리뷰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략주 중에서 탑5를 꼽았습니다. 탑5에 5위에 링크된 종목이 이제 비나텍이라는 종목이었죠.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27%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차트의 모양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권에서 시세제 부분들이 제시를 좀 했죠. 전혀 움직임 없는 어떤 상황에서 부분들을 제시를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급등하고 크게 조정을 보였던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시세가 끝나는 건 아니고 출발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왜 이제 비나텍을 제시를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비나텍이라는 종목은 2차 전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부분은 전력 저장 장치가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시세가 수소열 여전지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AI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보면은 또 수소열 여전지가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비나텍도 마찬가지. 자, 이런 슈퍼 커피스트뿐만 아니라 수소열 여전지에 대한 스택 부품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스택의 뭐 지지체, 촉매제, 그 다음에 MEA, 카본 분리판 이쪽에 어떤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의 보완제로서의 슈퍼커피스터도 만들고 또 수소열 연료진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를 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나텍을 공략을 좀 했고요. 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맥점에서 정확하게 골라드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략주 어떻게 보면은 탑4 4위 종목 코스닥시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시스가 29%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코스닥시스를 공략을 좀 했던 차트상으로 공략을 좀 했던 그런 시점이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2차 상승이 진행이 되려는 그 시점에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슈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0일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1주기 한상 파동 요거의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그러나 아직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이제 코스닥시스를 골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코스닥시스 관련된 이제 부분들 약간 생소하게 약간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코스닥시스는 SRC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 다시 말해서 방열 소재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판과 기판 사이에 스페이서가 장착이 되어 있죠. 방열 소재로 현재 이 전력 반도체에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부분들은 바로 방열 소재까지 이렇게 접착을 해서 이게 패키징을 좀 해야 되죠. SI 반도체 이때 패키징까지도 소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열 소재 납품 플러스 패키징까지 수직 계열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AI 반도체는 특히 열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죠. 왜냐면은 이 병렬 연산을 좀 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로 호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소모가 되고 또 이걸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냉각 방식의 에너지를 소비를 좀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이 방열 소재 부분들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굴리는데 절반 에너지 전력이 소모된다면은 나머지 절반은 에어쿨링 그러니까 에어컨 다시 말해서 냉방을 하기 위해서 절반이 소모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이나 이렇게 냉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주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이후에 수용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닥시스가 물론 AI 반도체는 아니지만 전력 반도체로서 방열 소재로서의 특화된 기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략주 탑3 종목으로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나고 있는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 보면은 33%의 수익률을 거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넥스트 칩을 현재 제시를 했을 때 공략을 했을 때 이제 가격선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 눌림목 바닥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넥스트 칩을 이제 공략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넥스트 칩을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 이쪽에 이유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AI 반도체가 자동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 역할을 넥스트 칩이 좀 하고 있는 건데 넥스트 칩을 무엇을 하느냐? 바로 현재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 센서가 필요하죠. 카메라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지 센서를 영상 신호로 CIS를 영상 처리 신호로 바꾸는 영상 신호 처리를 바꾸는 ISP로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구현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는 부분들은 각기 센서에서 이렇게 중앙 메인 장치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메인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기술 영상 전송 제품 AHD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다스용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사물과 카메라의 어떤 사물을 인식을 좀 객체 인식을 해야 되죠. 자율주행용 관련된 칩 이런 것들을 좀 상용화를 좀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적 수혜주로 오를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대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게 약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산업계에 침투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은 핵심은 AI 반도체가
바로 전기차에 침투하고 있다. 또 이게 AI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넥스칩을 또 주목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은 AI 어떤 컨셉하고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략주 탑2의 종목으로서 선정이 된 것이 대조전자 재료였습니다. 대조전자 재료가 41.97%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죠. 장대 양봉까지 이제 차트를 나타낸 건데, 지금 이제 공략된 이제 시점들이 여기 보면은 41주기 탄생파동이 좀 해당이 되죠.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생파동이라고. 원만하게 계속 오르다가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대조전자재료는 AI 반도체는 아닙니다. AI 반도체는 아닌데 특별하게 그 공략을 좀 했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대조전자 재료가 어떻게 보면은 도전재료 금속 분말을 통해서 MLC 신원과 콘덴서, 태양전지 이쪽 관련된 부품에 많은 소재로 들어가는 어떤 이 전자 재료 소재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반도체를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MLCC 또는 전력 공급, 콘덴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 그러니까 실리콘 보통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죠. 흑연에다가 실리콘 첨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포화 산업이고 치킨 게임이고 하지만은 신기술주의 영역이 2차 전지의 성능을 개량시키기 위한 어떤 시장 침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는 또 나름대로 시세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쪽 관련된 뭐 나노신 소재나 이쪽 뭐 제이홉 이런 것들도 도전재료가 있겠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공략주 탑 1의 종목은 뭐가 있었느냐? 자람 테크놀로지가 79.21%가 진행이 됐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번 크게 급등하고 조정을 보였을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죠.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봤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통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이제 PON 기술을 하는데 요거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1대1로 연결하는 부분이죠. 1대1로 연결하느냐, 1대 다중으로 연결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통신 어떤 부분의 기술이 차이가 나는데, 1대1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많은 어떤 그 장애물이 있는데 1대 다중으로 연결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통신 기술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했다. 이게 좀 중요하고, 통신용 PON 반도체죠. 칩, 그다음에 칩에 들어가는 스택, 이 두 가지 제품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죠. AI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 산업계 침투하는 반도체에도 지켜보자. 여기서 적중을 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탑 1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탑 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새로 6월달 이후로 공략을 좀 해야 될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리뷰하는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향후 어떤 핫 섹터, 유망 공략 그 섹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할 섹터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온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온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스 헤드라인 잠깐 보시면은 AI 열풍에 9년 만에 신규 원전 뭐 짓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원전 없는 폭증하는 전력수 감당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폭증하는 AI 전기를 10배를 더 먹는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다음에 온전의 기환. 그러니까 온전이 친환경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멀리했지만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소형 원자로 SMR이 가장 커다란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온전히 한국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온전에 대한 경쟁력은 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다. 해외 수출 1호가 두바이의 바라카 온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이 온전에는 기술력 때문에 지금 체코라든가 동남아시 또 그 동유럽 이쪽에 진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을 좀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두바이 오픈을 좀 했죠. 이번에 이 UAE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찾아와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갈 정도로 그만큼 애착을 가진 것은 이 원전에 대한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은 소형 원자로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소형 원자로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좀 있는 상황이고 소형 원전을 응용해서 잠수함에 짐을 하면은 핵잠수함이 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 또 핵무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 국가 안보 자산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유망 섹터는 액침 냉각입니다. 자, AI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면서 이 냉각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떠올라지고 있는데 냉각 방식은 현재 공냉식, 순행식이 있고 수행식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액침 냉각이 있습니다. 물이 아닌 워터 쿨링이 아닌 리퀴드 쿨링이 좀 해당이 되는 것이 액침 냉각에 해당이 되는데 액침 냉각에 대한 그 윤활유로서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액침 냉각이 최상의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기술이냐 그거는 아니고 세 가지 것이 상호 호환을 두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LG전자가 뭐 에어컨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액침 냉각 기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신기술,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어떤 섹터에서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과거에 크게 올랐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로운 신소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액침 냉각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은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또 본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부분들은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을 왜 이제 봐야 되느냐? 자율주행 로보택시 부분들이 8월 8일 날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첫 공개를 좀 하죠. 일정이 일단 정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자율주행의 풀 FSD 칩에 대한 어떤 그 공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일론 머스크가 움직여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테스트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이 본격화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게 AI하고 연결이 되면서
보다도 자율주행의 완벽성을 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대한 공략도 우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AI하고 연결된 파생된 어떤 섹터들이 온전이고 액침 냉각이고 뭐 유리기판이고 자율주행이고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네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AI가 로봇에 좀 탑재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헤드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AI 혁명보다 더 큰 로봇 혁명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노동자를 대체할 로봇 일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 중국에서 소형차 한 대값 정도의 뭐 2천만 원대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상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건데, 하나의 시장의 침투가 되고 있죠. AI가 발전이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본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부분들은 이 IT하고 BT는 상보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동안 많이 뒤처졌던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추진 그런 부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요거에 대한 임상 실험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까지는 말이나 예전에는 텍스트 통해서 현재 인공지능 구현했지만은 지금 말로서 멀티모달을 구현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냐면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예로는 바로 헬스케어 어떤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부분들이 한번 좀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6월 유망 섹터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공략주는 현재 매일 방송이 되는 마켓 온오프 시그널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할 거고요. 본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집으로 구성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